1+1 이벤트 혹은 쌍쌍. 누가 잘나냐? 쌍쌍바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흑사병과 마녀사냥, 이 둘은 18세기에 들어서야 잠잠해지게 됩니다. 사실 마녀사냥은 중세보단 16에서 18세기 무렵에 더욱 성행을 했었고, 흑사병 역시 14세기 때 온 게 가장 타격이 컸다는 거지. 그 한 번뿐이 아니라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을 계속 돌고 돌았어요. 흑사병이 계속 전 유럽을 휩쓸고 다니자 사람들은 신실한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찾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근데 젠장은 어디 간 건지 구원은커녕 계속 부재 중이야. 뭐 요즘이야 믿는 사람 말고는 씨알도 안 먹힐 얘기지만, 당시 이 모든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은 1000% 실화 기반이 참트루 리얼 스토리였단 말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픽픽 쓰러져도 애타게 하나님만을 찾는 거고요. 자, 왼쪽에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켈록거리며 죽어가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흑사병을 일으킨 마녀를 잡는다고 뭔 불황자, 유태인, 그냥 지나가는 놈 다 잡아다가 몽땅 태워버리고 있어요. 보기엔 저 새끼들이 마녀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란 자는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죠. 진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점점 달리하죠. 사실 하나님이 없는 거라면, 우리 기도를 무시하거나 빤스런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없던 거라면. 그리고 마녀 사냥에도 회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실 마녀가 없는 거였다면, 우리가 그저 생사람을 조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했고, 때마침 정부가 야 이 병신들아 적당히 해를 시전하여 18세기 말부터 마녀 사냥은 종료됩니다. 어쨌건 누명은 벗었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죠. 하지만 이미 조진 이미지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디든 들어가야죠. 살 길은 있었는지 취직에 성공합니다. 약 15세기경부터 신항로 개척시대, 흔히 대항해 시대라 부르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그에 따라 범선이 수가 증가하게 되죠. 늘어가는 배를 따라 배를 관리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데,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도 찍찍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육지보다도 더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배에서 찍찍이는 그냥 개사기챔이에요. 배 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선원이나 손님들이 식량 및 개인 물품들을 갉아먹기, 화물로 실어둔 곡식이나 과일 먹어치우기, 전염병 퍼뜨리기, 배의 밧줄을 갉아먹어 항해 못하게 하기, 선착 및 갉아먹고 구멍 내서 배 침몰시키기 등등,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잡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배는 특성상 좁고 복잡하여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것도 많았기에 거의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기챔이 탄생하게 되면 유저들이 대응 순서가 있죠. 일단 욕을 합니다. 아, 저 새끼 게임 젖같이 하네. 맷발로 이겨놓고 지 실력인 줄 아네. 아니, 저 새끼 너프 안 와? 그리고 운영진한테 항의를 하죠. 야, 뭐 밸런스 패치를 이따구로 해놨냐? 흑사병 때도 모르고 이 새끼들 지들 게임 안 하고 패치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운영진이 빤스런을 한 건지 원래 없는 건지 피드백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꼬접은 좀 위험하니까 저 사기챔을 조질 방법을 찾아야죠. 해서 예로부터 전통적인 카운터 고양이가 투입됩니다. 근데 투입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배하고 상성이 좋아요. 좁고 높으며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게 배는 굉장히 안락했어요. 배의 흔들림은 균형 잡기가 쉬운 고양이들에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찍찍이라는 놀잇감까지 넘쳐나니 정말 천국이죠. 얌체 같은 사기캐에게 참교육을 시전해주는 고양이들은 선원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귀엽고 이쁘장한 외모로 향수병 걸리기 쉬운 선원들이 마음을 녹여버리기도 했고요. 이쯤 되자 안 그래도 미신을 잘 믿는 뱃사람들이 각종 미신들을 만들며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위험한 날씨로부터 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고양이가 다가오면 행운, 오다가 돌아가면 불운이 찾아온다. 고양이의 꼬리는 태풍을 조정할 수 있다. 고양이가 쓰러지거나 배 밖으로 던져지면 끔찍한 폭풍을 일으켜 배를 가라앉히고, 배가 생존했어도 9년간 불운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등의 미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은 고양이의 경우 악마의 상징이던 지상과는 달리 오히려 행운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신이 그득그득해지니까 배에 고양이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선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의 내용이 고양이가 없는데 쥐가 배를 갉아먹어서 배가 고장나거나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고양이님께서 우릴 쳐버리셨어. 우린 불행이 닥쳐서 다 죽을 거야. 였다고 합니다. 뭐 그 덕분에 배에 있는 고양이들은 선원들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또 마침 모든 선박에는 마스코트가 필요하다는 전통으로 인해 수많은 배들이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배의 재질이 나무에서 강철로 바뀌고, 시대는 대항해 시대에서 제국주의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음에도 고양이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명성을 쌓게 되는 이들도 있죠. 고양이 역시 이러한 전쟁에서 많은 수가 명성을 얻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키도, 언싱커블 샘, 블랙키, 사이먼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외에도 아주 많은 함재묘들이 존재했고요. 이러한 함재묘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이 다음 번외편으로 만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던 함재묘들은 1975년을 기점으로 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함재묘들을 많이 데리고 있던 영국에서 1975년 위생상의 이유를 토대로 해양의 모든 배에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위생을 위해 들인 함재묘들이 이젠 위생이 취약점이 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시대가 지나 각 분야의 기술들이 발전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함재묘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여러 군함 안에는 함재묘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게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간에요. 참고로 한국 해군도 함재묘를 기른 적이 있는데 큰 효과는 못 봤다고 하네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뭐 주인과 집사의 주종력정 관계나 길고양이와 캣맘과 주민들의 관계 등 당장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기에 특별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고대부터 시작되었던 고양이와 인간은 이렇듯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 입장에서요. 인간과 가까이 있던 동물들이 말로는 대체로 멸종 아니면 가축화인데 인간과 상당히 가까이 지내면서도 멸종되지도 않고 가축화되지도 않은 채 아직까지 고고하고 도도한 성격을 유지하는 고양이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태껏 개를 더 좋아해 왔었는데 고양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그래도 넌 싫어?